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네. 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나봅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관님. 아니, 이 책을 또 쓰셨어요. 아, 네, 이번에는 AI 3대 강국이라는 예.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아우, 장관님 그냥 다작 이제 작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장관님 저 책과 AI 얘기하기 전에 제가 현안 관련된 거 하나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 저 미국 구금 사태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좀 어렵긴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오게 될 것 이제 같아요. 11일 날 떠난다고 11일 날. 하죠. 네, 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본 원인은 이제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예.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런 어떤 기술 전 비자를 쿼터를 받는데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게 지금 내재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미국이 FTA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기술 전문 비자 쿼터를 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연 5,400명, 그리고 칠레가 1,400명, 호주가 1,500명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쿼터를 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미국에?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3,500억 달러를 또 투자하겠다고 미국하고 이제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이 문제를 이번에 좀 더 확실히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구금된 그서 돌아오는 분들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빨리 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다행스럽고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예. 맞아서 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사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이나 대미 외교력 이게 그래도 좀 빛을 발했다. 그동안에 보시는 이제 거예요? 그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 우리나라의 투자의 그런 어떤 분량, 예. 액수 이러한 것들이 아마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미국에 이제 한 1년 반 있지 예, 예,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IT 첨단 분야의 인력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한국을 대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만한 것이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지면서 어느 일정 부분 짓다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 당신네 나라 미국의 인력으로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약간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네. 여야 일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야당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퍼줄 게 아니고 우리 약간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그렇습니다. 이거 끌려다니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여당 야당 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도?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인력들이 주로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조나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력을 구하려면 엄청난 2배 이상의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TSMC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대만에서 칩을 생산하면 10불이면 할 거를 미국에서 20불 든다. 우리 이거 못 버틴다라고 예. 한번 예. 그렇게 세게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러한 어떤 것을 미국한테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이 박영선 3부작 제가 그렇게 표현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한 1년 됐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책 쓰신 게. 네, 반도체 주권 국가, 그다음에 예. AI 신들의 전쟁, 그리고 이번에는 AI 3대 강국 이렇게 해서 예. 세 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 거죠, 3부작에. 지금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제목이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예전에는 반도체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흐름은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반도체 다음에 AI.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there is no AI without chips라고 표현합니다. 칩이 그러니까 없으면 반도체 없이는 AI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보통 AI에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들 하죠. 네. 그 얘기. 그런데 그게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6년, 17년 요때부터 AI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16년이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과 맞아요. 이세돌 9단과 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해에 있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해필이면 그 해에 2016년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걸 이벤트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미래전략회의인가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요. 예. 바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 아. 거기서부터 저는 이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어떤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AI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됐어요. 예.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 전체 AI의 로드맵 플러스 선언적 의미, 그다음에 예. AI라는 어떤 윤리 규정 이런 데 더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그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간 예. AI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예. 이분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이거 네. 놓치면은 AI 저에서 우리 뒤지고 그러면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먹고 살 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년 전에 예.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갔어요. 약 13년 걸렸는데요. 예. 자동차 운전 못한다고 계속 마차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빛의 속도로 더 빨리 가고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후보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지금은 대통령실에 인공지능 관련된 미래계획 수석 만들었죠.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했어요. 네. 국가 AI 전략위원회도 설립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역량을 그쪽으로 확실하게 모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빅플랜과 디테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시대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AI 맞아요.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AI for Science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랑하는 후카쿠 예. 슈퍼컴퓨터 이게 한때 세계 1위를 했던 것인데요. 후카쿠 넥스트를 2030년에 가동을 한다 발표하면서 우리는 AI for Science로 가겠다. 예. 그건 왜 그러냐? 일본이 소재 기초과학에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를 AI와 활용해서 더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예. 이런 확실한 목표가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예. AI for Manufacturing입니다. 제조에 강하죠. 네, 제조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AI for Manufacturing이다. 그럼 예. AI for Manufacturing을 위해서 뭘 하냐? AI 팩토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 공장 정책을 폈던 이제 중기부 장관을 예, 했던 예,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만의 AI 팩토리가 뭔가 그거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AI 3대 강국의 방점이 대만을 주목한다. 이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AI 팩토리는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와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것을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메일들 예. 받아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이제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인데 이 대만의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AI 전용 슈퍼컴하고 연결을 해서 예.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건데 무슨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거냐? 우리가 쓰는 각종 가전제품에 요새 AI 기능이 안 들어가면 이게 안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AI 제조회사에 필요한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장은 2개의 공장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제조 플러스 인공지능. 그래서 예. 자기네가 이 AI 팩토리를 가동을 하면 이게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 이렇게 한데요. 모든 데이터 다 갖고 와라. 우리가 예. 인공지능 만들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 인공지능을 어디 가서 만들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흡수해서 세계 최강의 AI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는 게 이게 대만의 목표입니다. 예. 또 중국은요. AI for Robotics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에 예를 들면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 막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 많이 오잖아요. 이 로봇을 우리가 싼 값에 만들고 여기에 예. 인공지능을 부착하겠다. 그러면 이 로봇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 어디 있어? 예. 우리밖에 없지.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고 플러스 인공지능. 예. 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은 예. AI for convergence. 그러니까 AI for 융합. 예. 그러니까 왜 융합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반도체, 예. 통신, 바이오 여기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AI 반도체 AI를 붙여서 예. 더 강하게 또 통신 세계 예.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통신 플러스 AI, 예. 바이오 플러스 AI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지 예. 않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저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AI 공부를 해야죠. 네. 도태되지 않으려면.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정치 현안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때 잘 아시는 사이였잖아요. 제가 법사위원장을 예, 했었으니까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예. 네, 그 주무 수사 담당관이었고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예. 수사가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당시에. 예. 네. 예전에 작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아마 김건희 여사랑도 개인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한번 말씀하셨던 네,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나는데 네. 그때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저렇게 몰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준비가 안 됐죠. 대통령으로서요? 너무, 네. 예. 너무 준비가 안 됐고 그다음에 검찰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제가 2010년부터 예. 이제 처음으로 예를 들면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것을 제가 냈고 제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 추진을 했는데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은 정반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정권에서는 검찰청이 해체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검찰 이제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하다 보면은요. 예. 누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누가 검사인지 누가 판사인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검사는 늘 다른 사람을 그 도둑놈으로 의심하는 모든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 이 모든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30년간 몸담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황 자체가 누군가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릴 그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출발부터 이제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요. 지금 여권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민주당 약간 디테일해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관님 그 부분은? 네. 개혁은 속전속결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나 또 신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혁이라는 게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검찰청이 해체될 만큼 검찰이 그렇게 정치 권력에 그동안 스스로 그것을 즐기면서 휘둘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올 것이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하고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이제 일치하는데 디테일에서 예를 들면 기본이죠. 예,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 거는 저는 그건 기본이고 예. 그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세부 안을 가지고 당이 주도하는 게 맞냐,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맞냐. 얼마 전에 우상호 수석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도 좀 충돌이 있었다는 것 같고 어디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같이 논의는 같이 하는데 결국 이제 이견이 있으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주도권이라는 것은 곧 리더십인데요. 예. 리더십은 진중한 논의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국민의 눈에 누가 앞서느냐라는 것을 비춰지는 그것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논의를 하다 보면 그 논의가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 리더십이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구성원 자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 판단이 될 거란 말씀이신데
그 중수청이라는 거 신설하잖아요. 네. 그뭐 이번에 정부조직법안은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게 맞다라고 네. 이제 법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예. 그 기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법무부보다는 행안부가 맞다고 장관님도 보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아, 제가 사법개혁 예, 예. 특위위원장 할 때는요, 예. 국가수사처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법무부와 행안부의 중간 지점에 놓는 그 안이 상당히 유력하게 진척이 되고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제가 중기부 장관을 가게 돼서 이제 이것이 이제 중단됐었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그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행안부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예. 지금 이게 현실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작동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디테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사관의 숫자가 검사의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그럼 이 수사관들을 다 이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검사들의 사실을 팔다리를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반발을 이겨낼 만큼의 논리와 또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논리와 능력이 필요하다. 예. 그것을 충분하게 아주 강하게 준비해야 된다. 네. 장관님 법사위원장 오래 하셨잖아요. 2년 했습니다. 오래 한 거 아니고 네. 위원장 원래 임기가 2년. 2년입니다. 네, 근데 법사위 활동도 오래 하셨고 네, 네. 법사위가 그때도 이제 여야 충돌이 많았는데 아이고 요새 보면 뭐 살벌합니다.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 간의 이른바 추나대전. 네. 최근에 이 법사위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첫 여성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예.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두 번째일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 그 여성과 여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예.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상임위원장도 때때로는 모두의 상임위원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라도.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장관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 제가 총선 나가세요 이렇게 질문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질문. 내년에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하신다거나 재보궐선거 출마하신다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어떤 한 것에 이렇게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아직은 제가 반도체와 AI의 정책 전문가로서 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치 재개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